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사례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제 앞선 그 경찰 간부 모생 합격 사례 소개하면서 잠깐 언급했던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DSA 코칭 케어 프로그램 윌땡하고 그 고시아운과 쪽에 전속 계약했을 때, 총괄 책임자 했을 때 이제 그 운영했던 그 학습 설계 및 그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슬럼프 예방 진단 코칭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저는 고졸인데 간부 모생 시험 준비해도 될까요? 선생님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기초학력이 없는데 7급 준비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경찰 준비해도 될까요? 뭐 공무원 준비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도대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뒤질문을 해드려요. 그러면 저는 뭐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뭐 고졸인데, 그리고 뭐 상고 나왔는데 공고 나왔는데, 요즘 이제 마이스터 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우리 때 이제 상고 공고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일반고든 뭐 특목고든 뭐 어쨌든 저는 고졸인데 가능할까요?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만들어 놓은 기준점에 내가 못 미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 확신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이런저런 코칭을 해요. 지금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고졸이고 마이스터 고를 졸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해사고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사고. 네. 그래서 이제 배를 타신 거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가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칭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해경은 뭐 공채든 경력직 특채든지 간에 3단계까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1단계, 2단계까지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해경분들이 그걸 원하세요. 저는 사실은 3단계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시사포기를 좀 하라고 해도 해경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기출 질문을 보니까 시사 이슈가 많이 안 나오니까 3단계는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뭐 시사 이슈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자꾸 착각을 하셔서 해경분들은 그냥 보통 대부분 1, 2단계만 하세요. 1, 2단계니까 보통 이제 코칭을 한 3회 전후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은 면접 시간이 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간부보생들, 해경 간부보생이나 경찰 간부보생들은 제가 이제 3, 4단계 꼭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3, 4단계 때 이제 헌법학 바탕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경 공채도 그렇고 경력 특채도 그렇고 대부분 3단계를 저한테 코칭 안 받은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그 해경 간부보생분들은 3단계를 반드시 코칭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니, 제가 그랬잖아요. 제 5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 5년 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기존에 2명을 밀어내고 이분들이 차지했어요, 이분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셨고 고졸인 거예요. 대학을 안 나오셨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학 석박사 졸업생들 포함해서 지금 이 5손가락에 들어가요, 이 친구가. 제가 이 친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나이가 24살인가 6살인가 25살인가 하여튼 그래요. 근데 1년 반 만에 1년 반 만에 간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불이 2번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불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면접 코칭 받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6, 7개월 만에 간부보생 시험 합격하고 이제 면접에서 고득점 체력 필기 다 점수 좋았는데 면접에서 이제 망쳐서 못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준비할 때 또 필기 합격해서 저한테 면접 코칭을 받고 합격하신 건데, 그러니까 천재예요. 제가 보니까. 네. 뭐 천재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수재에 가까워요. 수재? 네, 수재. 제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천재하고 제가 생각하는 천재의 개념 정의가 좀 다르니까. 제가 볼 때 이 친구 그냥 마음만 먹었으면 그냥 서울대 법대는 그냥 갔어요, 제 생각에는. 네. 이제 3단계를 해보면 알아요.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하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이제 해사고로 가면 군대도 이제 배 타면 면제가 되고 대체가 되고 또 돈도 많이 번다 하니까 이제 돈도 필요하고 또 공부를 하기 싫고 해서 이제 거기를 갔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사회 기준점에서 보세요. 그냥 고졸인 거예요. 예. 우리 사회 기준점에서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이 학력에 대한 편견 의식이 너무 심화되어 있어요. 비틀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멤버십 영상에 솔비시 문제 그 미술 뭐 대상으로 뭐 한 차례 논란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영상을 올렸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의 취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미술계조차도 미술 실력이 아니라 대학 간판, 서울대나 뭐 홍익대냐 뭐 이런 대학 간판에 따라서 미술 작가들이 데뷔를 할 수 있고 그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에 미대를 나오면 아예 미술 전시 기회조차도 못 받아요. 네, 진짜. 그랬는데 이 온라인으로 무언가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이 지방에 이름 없는 대학의 미술가 출신자분들이 온라인 옥션으로 본인의 작품을 이제 올릴 수 있게 되니까 전 세계인들은 이 대학 간판 떼고 그냥 실력으로 딱 평가를 하고는 이분들이 세계적인 미술가로 데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취지의 영상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학력에 대한 편견 있죠. 학력에 대한 편견. 학력에 관한 편견이죠. 편견. 사회적 편견, 잣대.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면 국내에서 아둥바둥 하지 말고 학벌 세탁하려고 하지 말고 세계로 나가라 이거예요. 세계로. 그랬더니 이제 그 곰트리버님 사실은 이분은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 같은 수험생이나 일반적인 현직자분이 아니세요. 이분은 나이도 많으세요. 40대시고 또 이제 최고 군사 전문가세요. 군 경력이 아주 오래되신 영관급 출신이시고 또 이제 해경에서는 간부직으로 이제 들어가셨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일반 수험생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가르쳤던 우리 현직자분들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께서는 이제 안목도 넓으시고 또 본인 분야에서는 최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제 댓글을 달 때 제가 이제 좀 제가 그 기존에 가르쳤던 우리 현직자나 수험생분들과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제 댓글을 한번 살펴봐라. 참고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조언을 드렸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이분께서 다신 댓글이 이제 솔비님 그 댓글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보충해서 달아주신 거죠. 그래서 외국에도 이분이 이제 미국 국제유학도 다녀오셨는데 미국에서도 학력에 대한 편견이 있더라.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외국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해요. 제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제가 가르친 분들이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중국 각 주요 선진국별로 유학 석박사 학위자분들이 꽤 많아요. 학부 졸업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코칭을 하면서 이제 들은 바로는 미국에도 아주 심하대요. 그래서 대학별 출신, 그 다음에 그 직군에 그걸 뭐라더라? 이너서클인가? 저도 이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뭔가 바운더리가 있대요. 그래서 그쪽 출신의 그쪽 집안, 그 다음에 대학 출신 아니면 그 사회로 진입하기가 힘든 구조가 돼 있대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부분은 명확하게 맞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개념이 아니었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 주요 선진국 그리고 전 세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나 지지고 볶고하지 서울대냐 아니면 연고대냐 아니면 지방대냐. 저는 지방대라는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에 대학이 얼마나 많아요. 맞죠? 그래도 서울 안에도 삼류대도 있고 이류대도 있고 인류대도 있고 서울 안에도 대학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지역으로 획일화시키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회적 인식 기준점사 이제 그러한 편견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들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면 세계로 눈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선진국에도 학력 편견이 있겠지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학 출신 간판이 별로 안 중요해요. 오히려 실력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소개해 드렸던 거예요. 솔비시 그 영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선진국이라고 주요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그런 주요 선진국이라고 학력 편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할 때는 그런 편견 없이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한계를 느끼면 외국으로 진출을 해봐라 이 뜻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열심히 꼬시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 집사람 보고 그대는 공무원으로 있기엔 너무 아깝다. 난 당신의 재능을 살려서 요즘에 이제 그 ETF 뭐지? 뭐예요? 그 영상에서 딱 직접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로 활동할 수 있어요. 뭐를 가지고 이제 노래나 음악이나 그림과 같은 거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 멤버십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현직자분들 이제 공무원 합격해봐야 평생 보장 안 돼요. 100세 시대고 여러분들은 연금이 2번이나 삭감된 연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산한 바로는 지금 현재 물가 기준에서 80만 원 정도밖에 실제 생활이 안 돼요. 그 정도밖에 못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60세 그 공무원 은퇴하고 나서 매달 80만 원 받는 걸로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제2의 직업을 찾으셔야 돼요. 은퇴 이후에. 이제 그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컨텐츠 쪽에 재능이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 집사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외국 그런 판매 사이트에 이제 그림이나 이런 쪽에 저도 그림을 그려서 좀 올려보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서 도저히 뭐 어쨌든 그래요. 네, 그런 취지였어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 그래서 그 곰트레이버님 말씀이 100% 맞아요. 맞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학력의 이 편견 속에서 깝깝하다면 외국으로 눈을 돌려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자리 창출해서 정부의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답한 부분이 자꾸 국내 안에서 일자리를 자꾸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외국으로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 적절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추선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을 시켜주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일자리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고졸이에요. 마이스터고 졸업. 그런데 보통은요 저한테 그렇게 고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 편견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번에 그 경찰 간부 보생하고 해경 간부 보생 두 분 다 고졸이고 5손가락 안에 드는 두 분을 제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제낀 그 두 분도 원래 그냥 일반 경찰 공채 출신이에요. 두 분도. 예. 한 분은 대학 자퇴했던 분이고 한 분도 두 분도 대학을 자퇴했던 분 같은데 어쨌든 그랬어요. 예. 사람의 잠재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언가 자각을 하면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아요. 네. 이제 거기서 근데 이제 좀 뭔가 오해가 생겨요. 이런 합격 사례를 딱 듣고는 와 나도 고졸인데 그럼 나도 간부 보생 준비해보고 싶어. 와 나도 괜찮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각을 했어. 그러고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죠. 당연히. 엄청나게 노력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맞죠? 자각한다고 인생이 변하지는 않는데 최소한 자각을 하는 순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는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40, 50대 분들 코칭하다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40, 50대에 새로운 이직을 결심하는 분들을 코칭하다 보면 이분들의 용기에 대해서 전 정말 감탄을 해요. 감탄. 진짜로. 아까 그 곰트리버님은 제가 전에 이제 그 해경 간부 특채 합격 사례로 소개했던 분이고 이분도 40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직을 결심하신 거잖아요. 맞죠? 대단하신 거예요. 대단해요, 진짜. 네. 그래서 자각한다고 삶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진 않지만 일단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네. 제가 예전에 제 칼리 그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처음 가르쳤던 제자, 일기 제자 한 명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친구가 이제 고졸에 이제 공장이나 이런
뭐 마트 같은 데서 알바로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처음에 공무원 준비하고 싶다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 칼리 가르치면서 보니까 되게 논리적이고 이 재능이 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을 해볼 생각 없냐 이러니까 아유 제가 저 뭐 고졸인데 제가 어떻게 경찰 하겠습니까? 뭐 하다가 또 뭐 안 될 것 같고 계속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논리 능력이나 분석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그래서 내가 너 공부 마음 먹고 하면 너무 잘할 것 같다. 한번 해봐라 이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문제예요. 결국 거기 그 친구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주변 사람들이 계속 넌 해봐야 안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친구도 결국은 부모님이 헛된 꿈 꾸지 말고 그냥 열심히 공장 가서 일해서 기술 공장 가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요새 보면은 좋은 대학을 나와가지고 예전에 있잖아요. 그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지하철 공사 서울 지하철 공사 들어가서 기관사로 아주 멋지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장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본인은 하고는 싶은데 경찰을 하고는 싶어 하는데 공무원을 준비를 하고는 싶어 하는데 가족들이 넌 해봐야 안 돼. 네가 뭐 공부를 뭘 한단 말이냐 하고는 계속 한계를 만들려고는 이제 본인은 못 하는 거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도시로 일할 자리 구해서 떠나가면서 제가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많이. 예. 물론 제가 가르치다 보면 평균치는 높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특목고생들 가르칠 때 보면은 뭐 저는 이제 특목고 세대는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특목고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인 4대 부고 거기가 최고라면서요. 그때가 그쪽이 최고. 뭐 몇몇 그 특목고들 있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최고로 손꼽히는 곳 몇 곳인데 대원외고 있고 맞나요? 어쨌든 보면 솔직히 말하면 거기 들어가는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2학년 아이들 수준이 대학교 3, 4학년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 한 2, 3학년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한 2, 3학년 수준 그 다음에 거기 고3들은 제가 가르쳐 보면 대학교 4학년 정도 수준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그 정도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르칠 때도 지금 여러분들 했던 3단계 그거 축약해서 가르쳤었거든요. 그 정도 레벨 돼요, 아이들이. 그래 평균적으로는 평균치는 높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졸자들이 다 그 친구들보다 다 뭔가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균 능력치는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으로 나를 한계 짓지 마세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무술 지도자로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왔잖아요. 이제 검도장에서도 검도 지도사범, 수석사범으로 활동을 오래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르칠 때 보면, 칼리는 좀 아니긴 한데, 검도 지도자로 활동할 때는 대한검도에 죽도 들고 이렇게 스파링 위주로 하는, 해동검도 말고, 대한검도에. 그거는 이제 서로 죽도 들고 치고받고 하잖아요. 되게 격렬하단 말이에요. 스파링 위주로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주짓수처럼. 근데 이제 검도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주축이에요. 그래서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뭐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검도를 배우고 검도를 열심히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 뭔가 자기 삶의 변화를 위해서 도전을 한 거거든요. 몽둥이로 뚜디 맞는데도 계속 나와요. 뭔가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한계를 짓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싶은 모습에다가 기준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취지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이 여러분들 그 자체를 대변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꿈꾸고 그 꿈을 향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그 수강 후기를 제가 고정 댓글에 한번 남겨놓을 테니까 뭐 경찰 준비를 하시는 분이건 간부 보생을 준비하시는 분이건 뭐 다른 직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꿈에 대한 제약 사항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의 비전을 형성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른 거고, 근데 성공이 무조건 보장되냐? 이 친구처럼 아니에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진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던져서 도전해온 그 삶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자산이 되고 귀한 시간이 돼요. 사람은 항상 숙성되어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썩어 가느냐, 숙성되어 가느냐는 결국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 수강 합격수기, 수강 후기도 한번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뭘까? 선생님 저 무슨 기록이 있는데요. 해도 될까요? 그게 다 망고 쓸데없는 고민이라고요. 공식 결격 사유만 아니면 도전하세요. 도전해서 안 되면 또 딴 거 하면 되죠. 근데 어쨌든 제가 과학적 구성 원리상 괜찮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또 막 여기저기 또 팔랑귀로 듣고는 제가 맞다고 하고, 우리 합격생도 분명히 그런 기록을 가졌지만 합격한 사례가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려도 결국은 막 다른 또 비전문적인 곳에 얘기 듣고는 막 갈팡질팡하면서 공부는 안 돼요 라고, 도대체 필기 합격할 거라는 자신은 어디서 있는데, 그 고민할 시간에 공부 안 하라도 더 하겠다 내 같으면. 맞죠? 시간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도전하라고요.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루저는 아니에요. 실패자가 인생의 루저는 아니에요. 제가 40, 50대 전문 직종 코칭해 보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성공한 사람들인데 자기 인생의 루저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테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